Kính thưa quý vị, vừa rồi chúng ta đã được theo dõi 2 lượt thi hết sức sôi động của các thí sinh. Để thay đổi không khí, ngay bây giờ chúng ta sẽ có một khoảng thời gian ngắn để nghỉ giải lao. Trong thời gian này, chúng tôi xin kính mời quý vị cùng lắng nghe phần chia sẻ về tình hình xin visa du học Hàn Quốc. 네, 이상으로 제2부 참가 학생들이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이들 7명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한국 유학 비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Phần trình bày sẽ do ông Park Sang-sun, Chủ tịch Hội đồng Tư vấn Việt Nam của Đại học Khoa học và Kỹ thuật Gyeonggi đảm nhận. Ông Park từng công tác tại Tổng lãnh sự quán Hàn Quố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ới cương vị lãnh sự và hiện đang là cố vấn của tổ chức giáo dục Duy Tân DTA. 네, 발표는 경기과학기술대 베트남 자문위원장이신 박상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전에 호치민 시종영사관에서 영사로 재직한 바 있으면서 현재 DT 교육기관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Vâng, xin mời các bạn cùng lắng nghe phần trình bày của thầy Park ạ. 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를 받은 박상순 대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화장실을 가거나 쉬고 싶거나 하면 자유롭게 쉬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한국, 특히 여기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과 또 한국 정부에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개요와 그 다음에 유학생 비자제도, 유학생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과 정착,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자 우대 정책, 이런 순서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7억 명 정도 되고 전체 이민자 수가 2억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비 인구 3.6% 정도가 이민자, 즉 외국에서 외국으로 건너와서 사는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 Và trên cái bản đồ bây giờ các bạn đang nhìn thấy là tổng số lượng những người dân số cũng như là những người đang đến sinh sống,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mà đang đến sinh sống ở các nước khác các bạn. 그러면 한국에는 외국인이 얼마 정도 살까요? 현재 23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Và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ở Hàn Quốc thì theo số liệu mà được thống kê hiện giờ đang có hơn 2 tr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ở Hàn Quốc nhé.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이 240만 정도 됐을 때 점유율이 약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민 인구보다도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체류하고 있다. 인구 대비 5% 정도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Và như các bạn sinh viên ở dưới đây cũng biết được rằng là dân số của người Hàn Quốc là dân số Hàn Quốc thì hiện giờ là hơn 50 triệu đúng không? Mà hiện giờ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là hơn 2.000, như vậy là tỷ lệ phần trăm là đạt tới khoảng 5% số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và làm việc ở Hàn Quốc ha. 연도별 숫자입니다. 200만에서 불과 5년 만에 260만 명으로 외국인이 늘었다는 숫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Và trên cái biểu đồ trên màn hình bây giờ các bạn thấy là đó là cái lượt thống kê về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ở Hàn thì liên tục trải dài trong suốt 5 năm từ năm 2020 đến năm 2025 thì số lượng tăng dần đều các bạn ha. 국적별로 살펴보겠습니다. Và bây giờ thầy Bắc sẽ chia sẻ về l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ở Hàn Quốc và theo quốc tịch nha. 현재 숫자는 이렇게 됐다는 거고 여기 보면 국적별 숫자가 있죠. 예, 그래서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재 여기 계시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유학 비자입니다. 여기 유학 비자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선배들을 통해서 한국에 유학 갈 때 어떤 비자를 취득해서 한국에 가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D2와 D4라는 비자 종류가 있습니다. D2는 학위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를 얘기하고, D4는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국학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석사나 또는 박사 학위 과정에 들어갈 때 D2 유학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또 한국학과가 아니거나 또는 한국학과지만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학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비자가 D4 비자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밑에는 D2와 D4의 유학 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절차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직 비자가 있습니다. 이 구직 비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서 계속 남아서 취업을 원할 경우에 일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내주는 비자가 D10, D10 비자라는 겁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최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10 비자를 가지고 3년 안에 D8 투자나 그다음에 거주나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5는 영주 비자거든요. 영주 비자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체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용해 주는 비자의 종류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도표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C4라는 비자는 단기간 90일 미만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1, F2, E3, E4, E5, E6, E7 이렇게 2계열, 2가 임플로이먼트의 약자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학생 신분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제 취업이라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절차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의 비자이지만 정식으로 취업 비자로 자격, 그 비자의 종류를 바꿔서 취업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베트남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한국에 가서 인턴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나 이런 데 근무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인력 또는 기술 창업 같은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 유학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의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300K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7년도까지 외국의 유학생들을 30만까지 유치하겠다라는 한국 정부의 대단한 큰 프로젝트 일환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대학마다 장학제도라든지 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절차를 마련해주고 또 비자 신청을 할 때 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펴면서 2027년도까지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21만 명입니다. 21만 명이 있고 그 중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현재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우리 베트남 유학생들이 2배, 3배 더 많이 한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D10, D10이라는 비자를 취득을 하면서 체류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국 정부는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한국에 유학 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학 정책 중에 한 3가지 것만 소개하고 이 현황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광역형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 다음에 리저널 시티 비자 파일럿이라는 이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광역지자체, 예컨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대도시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원래 비자 업무는 중앙정부의 소관 행정 업무거든요. 근데 그걸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격과 기준과 비자 발급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자는 특히 유학비자나 취업비자 이런 비자를 취득할 때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범 실시 중입니다. 내년 2026년도까지요. 그래서 이게 제도의 시행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고 하면 2027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이 비자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역형 비자를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광역시이고 대학들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제주, 강원 인천 이런 데는 뿌리 산업과 관광 분야에 대한 특혜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자가요. F2R 비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베트남도 그런 인구 증가에 좀 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5천만 인구 중에 점점 인구 감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인구 감소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중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더 많이 한국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F2R 비자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홍보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아주자동차대학이나 경기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학과나 또 F2R 비자를 직접 운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 절차라든지 비자에 필요한 서류 또 비자 발급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돼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자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비자를 신청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전문 기술 인력 분야에 한정해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학생의 경우에도 이걸 완화해서 일부 대학의 경우에 전자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과정에는 이 비자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학과나 또는 다른 학과를 졸업하고 토픽 3급 또는 4급 이상만 취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장학금 여기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정부장학금 GKS 같은 경우에는 타입 A와 타입 B가 있습니다. 타입 A는 대사관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GKS 장학금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타입 B는 개별 대학에서 각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GKS 학생들을 모집하거든요. 이 GKS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하는데 학비 전액 면제, 그 다음에 매월 여러분들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한국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취업 연계형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공부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 대학을 지금 그 몇 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들을 밑에 줄에 좀 넣어놨거든요. 여기 보면 산업공학, 시니어 복지, 뷰티, 또 AI 미래자동차 공학 이런 경우에는 취업과 학업을 연계해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갈 경우에는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폭적으로 유학생 유치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워크스타디라는,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3년간 D10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이건 이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한국 정부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 기술 전문 고등학교에서는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를 하고, 그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도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 도교육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 면제하고 유학생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 비자 우대 정책을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10년짜리 비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총장님들, 또 교직원들, 뭐 부총장님 말할 것도 없고 10년간 유효하는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치민하고 다낭하고 하노이에 사는 분들은 거주지가 이 세 지역인 경우에는 5년짜리 복수 비자를 여러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여러분들에 대한 나름의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혹시라도 유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가까운 유학 업체나 또 대사관, 종영사관 또는 우리 유이던 이런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해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Vâng, xin được cảm ơn ông Park Sang-sun với những thông tin vô cùng bổ ích. Chắc chắn phần chia sẻ vừa rồi sẽ mang lại nhiều kiến thức quan trọng cho các bạn sinh viên đang quan tâm đến vấn đề du học Hàn Quốc. Xin mời tất cả chúng ta hãy dành một tràng pháo tay thật lớn nữa để cảm ơn thầy Park đi ạ.